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또 상승을 해줬지만 반대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또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시장 많이 힘드실 텐데 역시나 이런 시장에서도 시장에 대한 감각 놓치질 않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계속 시장 잘 따라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 시장 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도 제가 전략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이 시간을 함께 하시기 전에 역시나 제가 또 무료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죠. 온라인에서 이 힘든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를 알아야 지금 시장이 어떻게 버틸 수가 있는지가 또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마냥 무서워서 떨기만 하면은 뭐든지 다 손절해버리게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좀 판단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온라인을 통해서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사실 상한가 간 종목과 하한가 간 종목을 나눠가지고 보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 생각이 드는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처음으로 나와 있는 시장의 모습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160 한 종목처럼 보이지만은 1610 종목이 지금 10% 이하로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나타난 이유와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런 시장이 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은 이렇게 상한가 가는 걸 보는 게 좋지만 지금은 상한가가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딱히 이런 것들을 지켜볼 필요까지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한가의 3종목, 상한가 이상 올라간 종목이 이제 10% 이상 올라간 종목이 28종목이고요. 하한가에는 32종목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하한가 근접 종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00개 정도가 지금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 시장이 아닌가 싶고요. 상승 종목이 총 900개 중에서 11개밖에 나오질 않는 코스피에서는 그렇고요. 코스닥에서도 134개, 1344 종목 중에서 43개 정도만이 상승을 하고 있다. 나머지는 엄청난 폭락, 그래서 11%의 지수 하락을 해냈네요. 자, 이 시장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 여러분들도 난생 처음 겪는 시장이 아닐까 싶고요. 아마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런 거는 처음 겪는 시장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왜 떨어지는지 좀 알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알아야 버티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본다면요. 지금 당장 이 시장이 빠지고 있는 이유는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공포예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위기가 온다, 경제위기에 버금가는 규모다라고 하는데요. 경제위기가 오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IMF 때 뭐 하고 계셨는지 제가 나이대가 다 다르다 보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IMF 때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IMF 때 우리가 겪어본 것은 일자리가 다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으러 갔지만 그 일자리마저도 없게 되고요. 기업들이 부도가 나면서 줄도산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아예 줄도산 위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줄도산을 해서 사람들이 진짜로 패닉, 파산 신청, 부도 신청 해가지고 정말 길에 나앉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정말 집에 빨간 딱지 붙는 사람들도 많았던 시절이 바로 경제위기예요. 그 말은 지금이 경제위기 수준인가, 경제위기가 왔는가라고 하면요. 경제위기에 대한 공포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경제위기가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라요. 경제위기에 대한 공포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경제위기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패닉이라고 부르면 돼요. 패닉셀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패닉셀, 공포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포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패닉에 오게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게 물타기 하면 되는데 돈이 없다 생각하고 신용을 넣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신용잔고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용잔고 줄어드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고 오늘 이렇게까지 음봉을 밀게 되면은 신용은 이젠 거의 다 털려나갔다. 반대매매로 계속 물붓게 하던 사람들도 이젠 더 이상 못 버티는 담보 비율이 부족한 상태가 나타납니다. 아마 내일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하락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반대매매 때문이에요. 이 정도 밀게 되면 반대매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떨어질 걸 예측했는가? 저는 이렇게까지 예측 안 했어요. 왜냐? 코로나19가 이렇게까지 무너뜨릴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왜요?
코로나19를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심각하게 보고 계실 수는 있어요. 물론 무서워요. 저도 걸릴까봐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요. 병원도 잘 못 가고 있고요. 해야 될 걸 잘 못하고 우리가 좀 놀러 다닐 곳도 잘 안 가고 저도 그래요. 물론 행동 거지는 조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염률이라든가 감염이 되고 있는 그 비율이라든가 그리고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 그리고 완치자가 나오고 있는 수준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볼 때요. 지금 자연 완치가 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확진자 속도는 먼저 발생했던 중국과 우리나라 쪽에서 먼저 발생했지만 그 확진자 수가 서서히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에서 지금 유럽 쪽에는 엄청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건 우리나라가 처음 신천지 때문에 발생이 되었던 갑자기 확진자가 확 늘어났을 때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는요, 제가 봤을 때, 물론 경제를 침체시킬 수도 있는 요인이 될 것 같긴 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침체를 시킬 수도 있는 요인입니다. 침체를 시킬,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 나왔던 경기 방어책이라고 하죠. 경기 부양책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게 되었는데요. 코로나19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경기 부양책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금리 인하해준다고 여행 가거나 금리 인하한다고 사람들이 식당을 가거나 금리 인하한다고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돈을 풀어준다고 해서 그 돈 가지고 쫄래쫄래 놀러 가야지 하는 어리석은 국민도 없는데 정부가 하는 건 돈을 풀겠다 하면서 돈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금리 인하가 아무리 해도 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걸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요. 지금 이렇게까지 빠질 정도로 공포감이 심해야 되는가라고 본다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이거 지금 3월 말쯤 제 생각엔 3월 말 빠르면 3월 말 느리면 4월 초쯤에 중국에서 우리는 코로나19를 거의 이제 진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심각 단계에서 점점 이렇게 점차적으로 심각 단계에서 서서히 줄여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가 이제 그때 경기부양책들 뭐가 그 효과를 보냐면요. 경기부양책들이 효과를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전 세계가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를 했는데 금리 인하라고 대출을 막 풀어주고 돈을 빌려주고 돈을 시장에 풀어놨는데 이 돈이 어디 갔나라고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했던 자금이요. 지금 주식시장에 다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을 팔아서 생긴 돈 그리고 예탁금으로 넣어놓은 돈, 우리가 적금 넣은 돈, 이런 저 돈 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숨겨졌던 돈들이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경기부양책과 맞물려가지고 이 숨겨왔던 돈들이 전부 다 맞물려지게 되면요. 제 생각에는 급등장이 나온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거 지금 이렇게까지 빠질 일이 아닌데 불구하고 너무 과하게 오버해서 빠졌어요. 그러면 빨리 추스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제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 다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궁금하시면은 온라인 강연을 참여하시면은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 지금은 요약을 해서 그냥 결과만 간단하게 임팩트만 이야기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들이 근거 내용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온라인 강연에 오셔가지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지금 이 상황은요. 저는 조금 결과만 말씀드린다면은 달러를 약세를 만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달러 약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양적 완화 정책과 금리 인하 정책들이 지금 같이 FOMC에서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정책을 쓰게 되면 뭐가 안 좋냐면 물가가 올라요.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커피 한 잔 사는데 4장에 1,000원짜리가 필요했다면 이제 5장이 필요하고 6장이 필요한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보면 돼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이걸 잘 쓰지를 못하는데 뭐가 이 정책을 가능하게 만들어줬냐면요. 유가가 떨어졌습니다. 국제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원자재의 가격, 원료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물가 상승을 조금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니까는 물가 상승을 막으면서 달러 가치를 약하게 만드는 정책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많은 국가들에서 역시 돈을 찍어내야 되고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느냐?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경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할 때가 나올 겁니다. 그때는 이미 급등할 만큼 급등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바닥이 어디냐의 싸움이 아니라 이걸 버텨도 되냐 안 되냐 싸움에서는 버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버텨도 되나
안 되나 싸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서 들고 있는 것들 물려가지고 죽겠다, 손실났다, 반토막 났다, 인생 망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안 팔면 손실 아닙니다. 그리고 버틸까 말까 아닙니까? 지금 손절하고 나가면 손실 확정이에요. 그러면은 회복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말하는 정말로 끝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차피 올라갈 시장이 뒤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뒤에 올라갈 시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반등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폭등장, 거품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은 대형주 위주로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오늘도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빠졌지만요.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들은요. 지금은 완전히 엄청나게 크게 많이 빠져서 거래도 심하게 실리는 매도세가 엄청 심하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고요. 나머지 종목들이 이렇게 빠지는 종목 유신, 유명한 종목은 아니지만 철도테마인 종목인데 거래가 없습니다. 안 판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빠진 종목 이렇게나 많은데 거래량이 없다라는 말은 안 팔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요? 많은 물량을 가진 사람들은 안 팔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팔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저는 팔면 안 된다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개미 무덤이 될 거라고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솔직히 반등은 나와줄 것 같습니다만은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저점에 있는 종목들은 대선 테마뿐만 아니라 미국 대선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 대선과 우리나라 대선 때 테마 장세가 굉장히 많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은 지수가에서 지금 시가총액 비율이 큰 종목들은요.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걔들이 엄청나게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저점에 있는 종목은 급등을 해 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반등이 크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나와줄 거다. 왜냐하면 큰 거는 못 가고 작은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은 작은 것들이 올라올 때 지수는 크게 안 가도 반등이 계속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분명 돈이 한 번에 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종목이 다 급등하는 건 아니고 일부 종목들이 돌면서 섹터별로 돌아갈 거다 생각을 해요. 바로 순환매 테마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요. 이 시기가 언제냐는 우리가 정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지수를 이렇게까지 박살낼 수 있다는 것은요. 일반 세력이라든가 일반 자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이를 구부리는 힘과 동전을 구부리는 힘은 달라요. 그런데 이 지금 지수를 이만큼 무너뜨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종이 구부리는 힘 정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철을 구부리는 힘, 어마어마한 금융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거를 지수를 누르고 있다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 말은 지금 다시 한번 급등시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의도가 굉장히 보인다, 이상하다, 낌새가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도망갈 시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금이 있다면 분할 매수해놓고 기다리면 되는 시기고 물려있다 하더라도 기다리면 된다. 폭등장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종목을 손실을 오히려 줄여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1억을 투자했을 때 지금 5천만 원이 되었다. 5천만 건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서 7천, 8천을 회복해서 나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탈출을 하더라도 저는 그게 훨씬 더 옳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고 멘탈 꽉 붙잡으셔야 된다라는 거. 지금 이럴 때일수록 제가 이렇게 강하게 여러분들께 강한 어조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흔들려서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포에 질리면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딱 공황에 빠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경제위기가 오진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경제위기는 오긴 옵니다만은 지금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은 온라인 강연에 참여하시면은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역발상 투자 저는 지금 역시 그냥 버티면 되는 장세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손실 확정 짓지 마시고 신용 함부로 쓰지 마시고 그렇다고 막 더 큰 돈을 막 들어가지 마시고 자신 있는 만큼만 해서 버티는 정도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잘 버티면은 다 보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들 힘든 장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거 바닥 이제 거의 잡는 장이에요. 이렇게 해서 반대매매 2번 정도 이렇게 나와주고 한 2번 정도 더 떨어지면은 다음 주 월화
빠지고 반등이 이렇게 나와주면서 상승 바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이런 예측들이 좀 의미가 없다 보니까 너무 예측을 믿지 마시고 그냥 이 시기가 지나가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이 이제 바닥 신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뭐 예측이 맞는 장이 아니다 보니까 뭐 저도 참 뭐라 할 말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기를 잘 버티면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이렇게 마칩니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